그러니까 나름 사주를 모르면 이게 묘하게 설득되는 것 같지만 사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이 될 수가 없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유 컨셉 사유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개별적으로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자 바로 사주를 하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같이 영상을 찍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연주 빼곤 지금 다 틀렸어요. 우선 사주를 입력할 때 생년월일시로 입력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쵸? 하나 테스트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GPT를 통해서 사주를 넣어봤는데 제미나이를 통해서 한번 사주를 넣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안녕. 나는 지금 사주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87년 6월 사주 정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선 사주가 또 틀렸네요. 연은 맞았고요. 연월까지는 맞았는데 일주랑 시주가 틀렸네요. 자, 이 사주를 가진 명주분은 제 학생인데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제 사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과정에서 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서 오늘 주제까지 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개운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제다신약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건 이 사주처럼 월지가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월지가 식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는 보통 왕하지만 일간의 힘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명리정종에서도 그렇고 자평진전에서도 용신이 이렇게 재일 경우는 재가 아무리 불을 상징하는 길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성, 불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하는데요. 사주에서의 용신인 재가 분명히 닫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재만 왕하기 때문에 운에서 비겁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재가 모양을 좀 잡기 어려워서 내가 돈을 비록 번다곤 하지만 항시 나갈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용신이 재일 때 우리가 보통 정관을 만나면 좋다고 하지만 이 정관이라는 것도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보통 신약한 경우에 재간을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직업적인 부분까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명주분께서 이제 이 명주 학생분께서 좀 일찍이 사주나 타로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략 수년 전 전쯤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사주를 보시는 분께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오랜 대기 끝에 사주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주를 그 유명한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다른 말씀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좀 기억하는 게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이 명주분께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사주를 보러 갔는데 뜬금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말이 좀 맥락이 너무 없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명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사주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운이 좋아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이분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아지는 개운법이라는 것을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주를 상담받을 때 흔히 개운법이라고 하며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사주 상담을 할 때 명주분들에게 이전에 본인이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 데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운법이라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고 실제로 이거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개운법은 크게 도움이 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제대로 사주를 알고 해석하고 난 뒤에 적용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개운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논의의 출발을 보게 되면 이 사주 명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지 않고요. 그걸로 인해서 운이 좋아진다는 근거도 사실 좀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그런지 개운법이라고 좀 알려진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 사실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건 제가 상담 중에 듣고 이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좀 분류화 시켜본 건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을 건데 우선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내용을 보시면 여기 옷이나 물품 같은 것과 연관해서 되어 있는 개운법이 상당히 많은 유형의 개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이라는 건 색깔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기는 붉은색, 목기는 청색, 수기는 검은색, 금기는 흰색 이런 식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색깔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옷이나 그걸 상징하는 물품 같은 것들을 몸에 지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행동개운법인데 앞에 봤던 사주에서 언급이 나온 거죠.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할 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건데 앞에 있는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주 내에서 화기가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햇빛을 많이 보라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게 보통 이게 알려져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화기가 부족하니까 뭐 빨간 옷을 입어라, 뭐 빨간 속옷을 입으라는 것도 있고, 예, 뭐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은 보통 예, 우리가 금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 스테인리스로 뭐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바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수기는 검은색이니까 뭐 집에 검은 개를 키우라는 것도 있고, 뭐 목기가 부족하니까 화분을 키워라. 뭐 아니면 직업적으로 뭐 나무와 관련된 뭐 일을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개운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행이 불균형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게 있고, 사주의 화가 약하니까 햇빛을 많이 보고, 좀 재밌는 게 말도 좀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주의 목이 약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있는데, 이 목은 왜 책과 연결되냐면 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주의 수기가 약하니까 뭐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것들도 어떤 행동개운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고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담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오행의 부족에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어떤 행동 방식이나 물품을 사용하라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유를 찾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주 내 어떤 특정 오행이 없다고 사주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오행이라는 게 사주 8글자의 불균형에도 분명히 사주 모양이 좋은 사주는 얼마든지 있고요. 오행의 개수가 균형을 이루어도 사주가 패격, 즉 모양을 잡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주 내에 없는 오행이 들어와야 운이 좋아진다는 어떤 잘못된 지식이나 혹은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떻게든 일상에서 이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어떤 행동 방식을 요구하는 걸로 전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양보해서 이렇게 없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와야 운이 좋아진다고 가정해도 그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아진다는 근거를 좀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행이 부족한 걸 무조건 채워준다는 게 사주가 좋아진다는 게 아닌데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어떤 색상이나 어떤 물품 같은 것들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장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얻는 그러니까 심리적 보상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러니까 위약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거기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또 솔직히 그런 것도 있죠. 사주나 어떤 개운법과 무관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든지 햇빛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읽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주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누구나 하면 좋은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주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더 들어도 모자랄 판에 기왕 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간 사주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맞냐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명주에게 그 되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와는 반대로 명주에게 상당히 타격을 주는 개운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사주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제가 최근에 상담한 40대 남성분의 사주입니다. 사주 명주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상당히 공부도 잘했고 20대 때 나름 좀 괜찮은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직장까지 잡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항상 좀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서 회사를 좀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좀 염증을 느낀 게 있어서 얼마 전에 회사를 완전히 나와서 지금은 작은 술집을 좀 혼자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흘러온 대운만 보더라도 본인도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도 있기 어려운 상태인 것도 알겠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 않음을 바로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명주분의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운법을 거의 다 해보신 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개운법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오행의 불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는 것이고,
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화분을 키우거나 뭐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거나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분을 키우거나 뭐 개를 키우거나 하는 것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행동적으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등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통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명이나 보통 풍수에 관련된 것, 혹은 제가 기타로 올려놓은 건데 부적이나 이제 굿을 명주에게 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여간 부담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명이라는 건 사람의 이름은 물론 요즘에는 성명학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개명 허가가 나긴 하는데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풍수개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주의 오행이 불균형하거나 운이 안 좋다고 하면은 보통 뭐 해외로 이주를 하라고 하거나 수기가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닷가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부적은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굿은 한 번 하는데 가격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즉 명주에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요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해서 100번 양보해서 효과가 정말 있다면 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출발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사주와 운의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오행이 있고 없고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운이 안 좋게 가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 사주를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시면 지금 사주 내에 보면 없는 게 있죠. 이런 뭐 임계수 같은 수기가 없고요. 그리고 병정화 같은 이런 화기 같은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항상 사주를 보면 뭐 사주 내에 뭐 수기가 없어서 뭐 혹은 화기가 없어서 좀 본인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상담시에 좀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개운법들은 좀 기본이고 뭐 이름도 당연히 개명을 하셨고요. 장명을 할 때 이제 여기 부족한 오행을 잔뜩 넣어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수기운을 많이 넣어서 장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분께서는 물이 필요한 사주라고 해서 사는 지역도 이제 강이 보이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요. 부적도 받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사주를 풀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사주를 풀어보지 않더라도 이미 대운에서 20대 때부터 지지가 수기로 있기 때문에 수기가 사주에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운에서 들어온 것도 사주 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는 지금 묘월 간목의 양인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겁재인데 일간이 양간일 때 이 겁재는 양인이라고 해서 겁재보다 재물의 분탈이 더 심한 흉신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양인은 재를 직접 보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요.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월지가 양인인데 일지에 비견까지 두고 있는 중에 연재에 있는 재와 시제에 있는 재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천간도 바로 확인을 해봅시다. 천간도 지지처럼 지금 문제가 연간에 지금 이렇게 겁재가 투간했죠. 근데 이렇게 양이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재를 직접 보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이 사주는 좋은 게 이 정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덕이 없는 중에 관, 직장운이나 윗사람 덕을 좀 볼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관이 이 재를 지금 겁재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천간은 이 정관을 무조건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주 천간과 지지는 분명히 분리해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간은 천간끼리 보는 게 맞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을 해서 운의 희기를 논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지지에서 겁재가 재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재를 보호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천간은 정관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정관을 돕는 재를 만난다거나 혹은 이 정관을 보호하는 인을 만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40대이기 때문에 대운을 올해 을의 대운인데 20대 대운을 보게 되면은 지지가 모두 수기로 지금 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은 보통 우리가 정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계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겁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인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겁재 흉신이 전부 다 살아나서 지지가 이 인에 의해서 겁재가 살아나서 재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사주는 사주에 수기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명주분께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목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수기가 들어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사주 모양이 넓은 땅에 나무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키워줄 물이 없기 때문에 운이
좋지 않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름에 수기를 보충하고 물과 연결된 일을 하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문제가 있어서 나온 김에 지금 작은 술집을 운영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술은 보통 우리가 좀 낮춰서 얘기할 때 물장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수가 부족한 사주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사주를 모르면 이게 묘하게 설득되는 것 같지만 사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이 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비유해서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 더 굶기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건데, 사실 실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오행론, 물상론에 기반한 말도 안 되는 상담이 넘쳐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과 같이 좀 안 좋은 개운법을 권유받아 그런 방식으로 삶을 선택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을 보게 되면 천간도 어렵게 온 게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지금 겁재가 재를 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어떻게든 보호해야죠. 그런데 10대 때부터 보시면은 천간에 지금 보시면 식상이 들어와서 정관을 무력하게 하고, 심지어 20대 대운에서는 이 병화가 뜨게 되면 천간에 있는 정관을 합하기 때문에 천간에 이 겁재가 자동으로 정제를 아예 박살내고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주에 없는 오행과 관련된 황당한 개운법을 알려줄 게 아니라 사주 내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난 중에 운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태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상황적인 부분의 대책을 세우고,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가이드해드리는 게 기본적인 올바른 사주 상담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즉 개운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기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본인의 사주와 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내가 정하게 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개운법들이 주는 어떤, 그러니까 플라시보, 그러니까 즉 위약 효과 같은 거라도 본인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의 사주를 보러 가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데 그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크게 봐서는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저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주 해석, 즉 감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신뢰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교쌤은 여러분과 사주를 좀 정확히 보는 방법을 항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정확한 사주 보는 법에 대한 강의와 사주 상담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